안녕하세요. 저는 번역가 윤영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 처음 출판 번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번역했습니다. 물론 번역만 계속한 것은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기획위원이나 편집자로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은 작은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출판 번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번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캣툴을 활용해서 제품 매뉴얼을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글을 번역해 본 적도 있고요. 잡지에 들어가는 기사들도 번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버밍엄에서 번역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편의 영어 페이퍼와 논문을 작성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번역에 대해서 배운 지식과 기술들을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번역을 흔히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만 있으면은 사전을 찾아가면서 혼자서 번역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실 번역은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작업입니다. 먼저 번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획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의뢰한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여러분에게 번역을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결과물을 생산해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겠죠. 그 결과물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책이라면 출간할 수 있는 수준의 품위 있는 글이어야 할 것이고요. 영상 자막이라면 관객들이 영화 속 맥락을 빠르게 쫓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도 압축적인 말이어야 하겠죠. 어떤 기계 매뉴얼이라면 누가 읽어도 똑같은 조작법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웹사이트라면 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고객의 문화적 관습에 맞는 문구가 나와야겠죠. 물론 원저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 글을 작성했는지, 독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지, 또는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번역자는 그것을 번역문으로 온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번역한 글을 읽을 독자들도 고려해야 하겠죠. 힘들게 번역을 했는데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독자들이 느끼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 번역은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수행하는 기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메시지로 만들어서 보내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고 의미를 떠올립니다. 이로써 만들어진 두 사람의 생각이 같으면 성공일 것이고 다르면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메시지라는 것인데요. 메시지는 과연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말이나 글이죠. 또는 몸짓이나 이미지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표상하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 글을 쓰든 모든 언어는 기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호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릿속 의미를 기호로 바꾸는 작업을 인코딩이라고 하고, 기호를 받아서 의미로 전환하는 작업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코딩을 잘 해야겠죠. 또 그렇게 생산된 코드를 디코딩을 또 잘해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는지 또는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표정이나 몸동작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인코딩 방식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상대방과 협력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날까요?
글을 쓸 때 우리는 내 글을 읽을 독자를 눈앞에서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자신의 기준에서 정확한 단어를 쓰고 문법과 맞춤법을 지키며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독자가 다르게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좋은 글이 될 수 없겠죠. 글을 쓰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독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독자, 또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는 독자를 상상하고 그들이 내가 쓴 글을 어떻게 읽을지, 또 어떻게 해석할지 상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독자의 사고방식을 떠올리지 못하면, 또 독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글쓰기는 실패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글쓰기의 원칙은 모두 독자의 시선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강좌에서 이야기할 번역문을 작성하는 기술은 모두 한국어 독자의 시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된 글을 한국어로 옮기는 경우를 떠올려보죠. 번역자는 먼저 원저자가 작성한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 1과 아이디어 2가 같아야겠죠. 그래야 원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 것을 번역자는 새로운 언어로 인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코드 2를 독자가 읽고 이해하면 번역은 성공한 것이겠죠. 결국 여기서 번역이 성공했다는 뜻은 아이디어 1과 아이디어 3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코드 1과 코드 2는 얼마나 같을까요? 아마도 완벽하게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번역 모델을 한번 보죠. 원저자가 코드 1을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번역자가 영어로 된 원문을 한국어로 하나씩 옮깁니다. 사전도 열심히 찾고 문장을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옮깁니다. 어떤 문장을 대조해 보아도 흠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옮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작성된 번역문을 읽고 독자가 갖는 이해는 과연 저자가 갖는 이해와 같을까요? 같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작성한 코드 2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읽는 일조차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앞에서 본 번역 모형과 비교해 볼 때 이 번역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 있나요? 바로 번역자가 코드 1을 디코딩해서 이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않고 우리말로 옮겼다는 것이죠.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그것이 모여 만들어내는 총합의 의미, 즉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글에서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번역 모형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글 번역 같은 것들이 번역을 하는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단어나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강좌를 찾아온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번역을 하고 싶다면 번역을 굳이 배울 필요도 없고요. 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머지않아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매일 수천만 건의 번역상을 학습하면서 번역 결과물의 질을 끌어올리는 구글의 인공지능 번역이 언젠가는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단어고, 그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문장이고, 또 그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텍스트죠. 이렇게 언어를 3차원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단어 차원에서는 정확한 번역이 문장 차원에서는 오역일 수도 있고, 문장 차원에서는 정확한 번역이 텍스트 차원에서는 오역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텍스트 차원에서는 정확한 번역이 문장 차원에서는 오역일 수도 있고, 문장 차원에서는 정확한 번역이 텍스트 차원에서는 오역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텍스트 차원에서 정확한 번역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번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결국 메시지, 즉 의미의 등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어나 문장 차원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텍스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 번역 강좌에서는 단어 차원의 번역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장 차원의 번역 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차원의 번역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의 순서를 배치한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것은 텍스트 차원의 번역이죠. 텍스트 차원에서 의미를 맞추고 그것에 맞게 문장을 번역하고 그 문장에 맞게 단어를 번역해야 합니다. 사실 텍스트 차원의 번역 문제는 설명하기도 까다롭고 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도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사소통을 하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만 텍스트 차원의 번역 문제를 많은 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원문을 한 문장씩 한국어로 옮기는 것을 번역의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텍스트로서 의미를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시 말하지만 독자입니다. 독자는 이 단어를 읽었을 때 어떤 연상을 할까? 독자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기대를 할까? 독자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독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은 예문과 번역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강좌는 원문과 더불어 그것을 우리말로 옮긴 번역문들을 보여주고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번역문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독자의 시선에서 번역 결과물을 음미해보고 평가해보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제시하는 예문들은 대부분 제가 번역했던 책에서 뽑은 것입니다. 번역문들 역시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이 번역한 것과 제가 번역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강좌에서 제시하는 번역의 방법이나 기술들은 그대로 외워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번역을 하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고작 몇 개의 규칙을 외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제가 원문이나 번역문을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은 강의마다 PDF 리플렛을 제공합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출력을 해주시면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더 효과를 얻고 싶다면 리플렛만 가지고 예습을 미리 해보셔도 좋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고 자신의 직관에 의지해서 번역문을 평가해보거나 직접 번역도 해보세요. 그런 다음 설명을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쓴 갈등하는 번역의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도 나오고 많은 예문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수업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지만 번역을 공부하는 분들께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충실하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번역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